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직토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태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좋은 세션에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테크 스타트업 관계자 여러분께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방금 전 세션에서 이제 데이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조금 상반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현실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처음 사실 발표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을 때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게 피벗이라는 주제가 언젠가 한 번은 말하고 싶었던 주제도 맞고,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 한지 제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제 내년 5월이면 이제 만 6년 차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과 좀 현실적인 부분들, 사업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헤쳐 나갔고 다른 팀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고심 끝에 좀 재미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 프로필도 약간 피벗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스타트업 발표나 어떤 제 소개를 할 때 저를 굳이 키워드로 설명을 하자고 하면, 처음에 저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공대생이었어요. 저는 그 학부 때도 이제 전자공학을 했고, 대학원 때도 이제 컴퓨터공학에서 머신러닝이나 이런 패턴 인식 쪽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고, 사업을 이제 그쪽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첫 시장은 이제 웨어러블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사실 웨어러블을 활용을 해서 좀 보험 시장에서 다양한 것들을 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가장 큰, 그리고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기술을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있는 대표가 창업을 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 5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대부분 비슷한데 조금 바뀌었어요, 키워드가. 그래서 예전 같으면 나는 공대생이었는데 좀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생각이 굉장히 들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나는 오히려 돈 버는 장사꾼인데 그나마 그래도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어떤 경쟁사 회사보다는 조금 더 난 것 같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인 타이틀이 엔지니어에서 좀 이런 장사꾼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에서 좀 핀테크로 바뀌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직토는 왜 지금 대부업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얼마도 안 됐어요. 사실 어제 이제 얼마야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앱스토어에 어제 올라갔고요. 이제 그 올라가서 저희가 이제 사진만 찍으면 바로 이제 간편 대출을, 물건을 보내지 않아도 이제 대출을 해주는, 쉽게 말하면 온라인 전당포 같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웨어러블을 하던 회사가 갑자기 왜 전당포를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투자자한테 말씀드릴 때도 갑자기 너 왜 갑자기 전당포를 해?라고 이제 질문을 오랜만에 뵌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스무스하게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 리즈너블한 트랜지션을 왔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원래는 웨어러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사용자들이 걷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보험사들한테 제공을 해서 각기 다른 보험료를 갖고 있는 보험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제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어서 개인마다 맞춤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자기만의 어떤 신용 등급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내가 은행에 대출의 이자를 잘 낸다든지 연체가 없으면 신용 등급이 점점 올라가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좀 내려가고, 이런 것들인데 보험은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없었어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보험료를 지불을 하고, 병 안 걸렸으면 다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신용 등급 같은 어떤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보험업계에서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인수하고 거절할 것을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프라이싱으로 인수를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걷는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고 보험사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굉장히 또 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어떤 시계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이런 것들 제공하는 API가 있으니까 스마트폰도 이용을 하자라고 해서 사실 3년 전에 더 챌린지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챌린지라는 애플리케이션은 저희 직토 워크뿐만 아니라 애플 워치나 갤럭시 기어,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걸음수가 측정이 될 수 있는 이제 앱을 개발을 해서 뭐 KB 카드라든지 뭐 라이프 교보 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러면서 이 보험이 저희가 5년 전에 시작했던 보험이 이제 올해부터 겨우 보험 시장이 막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쪽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입지를 굳히면서 매출도 일어나게 되고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저희가 메인 매출처는 B2B로 이런 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발전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투자를 받은 회사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B2B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J커브를 그리면 성장하는 게 사실은 보험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물론 이제 계속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임팩트 있는 서비스를 해보자라고 고민을 하다가 해외에 있는 트로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트로브라는 회사는 사진만 찍으면 바로 물품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블록체인도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사진을 찍은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날 그때 사진을 찍어서 이 물건이 그 사람 거다라는 거를 증명하기에는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은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쪽을 준비를 하다가 생각을 아무리 시장 조사를 해보고 유관 관계자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20대부터 40대 고객들은 물품 보험이 아무리 편해진다고 해도 살 용의가 없어요. 보통 핸드폰 파손 보험, 자동차 보험, 여행자 보험, 그리고 실손 보험 이런 거 말고는 사실은 거의 20, 30대들이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물품 관리부터 시작을 하면 차라리 이거를 활용한 대출이 더 낫겠다라고 해서 좀 B2C 시장을 이쪽으로 지금 신규로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큰 피벗이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어떤 이런 기술을 중심으로 조금씩 이동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서비스는 하나의 캐시카우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좀 이번에 한 남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왜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왜 해야 되는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스타트업이 피벗을 왜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래서 피벗을 인터넷에 쳐봤어요. 구글에서 어떤 건가? 보통 어떤 하나의 축을 가지고 돌리는 행위를 이제 피벗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기술의 축이 될 수도 있고, 유저 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사업 모델이 될 수도 있고, 팀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시프팅과 좀 다른 의미긴 하지만 사실 한 2번 정도 피벗을 하면 완전히 또 다른 쪽으로 이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하나의 축을 갖고 돌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스타트업이 피벗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보면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인데 일반적으로 투자 스테이지랑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 AI, VR 이런 것들이 작년 같은 기준에 굉장히 이제 하이프나 굉장히 높았죠. 그러면 이제 시드나 엔젤이나 시리즈 A까지 투자를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지만 비교적 수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을 하고 있고 그쪽에 이제 좋은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월해요. 굉장히 수월한데 이제 문제는 보는 어떤 이제 앵글이 완전 달라요. 예를 들면 시리즈 A나 시드나 엔젤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 팀의 구성원, 그리고 MVP의 완성도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받을 때 우리가 이 자금을 받으면 A라는 플랫폼을 이 정도까지 올려놓겠습니다. AI라고 하면 우리가 인식률을 이만큼 올리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플랫폼을 런칭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목표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리즈 B를 받으면 이제 런칭을 했겠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바이오나 이런 게 아니면 웬만하면 그래도 트랙을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리즈 B를 만약에 받으려고 갈 때 보면 결국에는 저희 그러면 A 때 약속한 플랫폼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투자자가 투자를 해줄까요? 사실 시리즈 B부터는 밸류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사 입장에서도 엑싯을 고려를 안 하고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제 그러면 결국에 나오는 질문이 매출이죠. 이거 매출 얼마나 나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트너의 하이 사이클이 그냥 굉장히 이렇게 리니어하게 보여서 그렇지 사실 피크부터 어답션이 일어나는 곳까지는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약간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고 AI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시리즈 A를 받으면 한 2년에서 3년 이내에는 시리즈 B나 아니면 그 수속 투자를 유치를 해야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앵글이 완전히 바뀌면서 매출에 굉장히 회사가 포커스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 모델들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신기술들은 뭐 정확도가 올라가고 아무리 회사가 잘한다고 한들 시장이 안 열려 있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항상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회사의 자생 능력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회사가 BEP를 맞추고 이익을 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한데, 저는 처음에 이게 잘못 배웠을 수도 있는데 스타트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캐피탈을 레이즈를 해서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그 다음 마일스톤을 달성을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적자가 나는 거, 스타트업이 당연히 적자가 나는 거지. 지금 위워크, 우버 굉장히 큰 회사들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전에는 큰 회사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적자가 나도 괜찮다. 그리고 사실 투자자분들도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어떤 스케일러빌리티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거에 집중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인덱스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됐었고, 저도 이제 굉장히 동감을 해요. 아직도 동감을 하고 있고, 당연히 어떤 그로스를 찾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근데 과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진짜 적자가 나도 괜찮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을 안 해도 될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대표님들이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짐이거든요. 예를 들면 괜찮죠. 적자가 나도 괜찮은데 6개월 후에 팀원들의 줄 월급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전혀 괜찮지가 않죠. 그리고 정말 회사가 정말 잘못됐을 때 그거에 대한 부채나 어떤 소셜 버든 그리고 파이낸셜 버든을 다 진다고 하면 그렇게 괜찮진 않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포인트구나라는 거를 사실 굉장히 저 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한 3년 차, 4년 차 하면서 굉장히 좀 늦게 깨달았던 것 같고, 이제 피벗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리즈 A나 B에서는 그 투자사나 외부 사람들이 보는 인덱스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회사의 이제 자생 능력을 갖고 이제 다음 비즈니스를 봐야지. 분명히 좋은 기술이거든요. 어떤 스타트업이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것도 전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미래에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때까지 회사가 존재를 해야지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생 능력을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자생 능력을 가지려면 BEP를 맞춰야 되고, BEP를 맞추려면 둘 중에 하나죠. 매출이 많이 나거나 쓰는 돈을 줄이거나. 근데 피벗을 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매출이 많이 나서 BEP를 찍는 경우보다는 픽스드 코스트를 줄이면서 피벗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좀 슬프지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그러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스타트업은 언제부터 질문을 많이 해야 되냐. 근데 이제 저희도 사업 모델도 많이 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뵀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익스펙테이션 이런 파이낸셜 포캐스트를 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최악으로 그린 시나리오가 최고의 현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말 거짓말 같지만 이게 제가 다른 나라에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처음에 저희가 이제 유치하려고 했던 파이낸셜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맞는 경우가 진짜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세요. 왜냐하면 다들 취직이 안 돼서 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사실 다 나름 어떤 직장이 있었지만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이룬다고 하고, 저도 원래 이제 회사를 다녔거든요. 저는 LG전자 연구소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한국에서 와서 이제 퇴사를 한다고 집에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집에서는 제정신이냐고, 빨리 결혼이나 하지 무슨 네가 사업을 하냐고 엄청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나 이거 너무 잘 될 것 같다. 나는 이게 너무 이쪽 시장이 너무 밝은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이것이다.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님들 사이에서는 이게 있겠지만 일반인 기준에 굉장한 낙관주의자예요. 우리가 본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믿고 있고,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잘 되는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 발생하는 실수가,
되게 현실적인 실수인 거죠. 여기에 보면 지금 비행기인데 비행기가 런웨이죠. 말 그대로 런웨이라고 하면 이제 그 갈 수 있는 방향인데 정말 절벽 앞에서도 아 우리 너무 많이 남았다. 아 이제 괜찮아. 우리 이 정도면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을 이제 처음 하고 이제 시작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작은 리드들이 크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도 뭐 보험사들한테 솔루션을 처음 제공할 때 아 이제 됐구나. 이제 우리는 됐다라고 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까 그쪽에서 이제 물론 뭐 처음에 이제 뭐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했을 때는 아 이거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라고 했는데 결국에 상무진 올라가고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커스트가 다운이 돼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할 정도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뭐 이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어떤 환경이 됐지만 처음에는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미팅만 해서 그분들이 저희 거 쓰는 것만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막상 포캐스트 자체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많이 했죠. 그러면서 런웨이가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아이디어한 케이스죠. 저희가 이제 뭐 시리즈 A가 됐든 뭐 B가 됐든 이제 투자를 받으면 캐시가 점점 줄죠. 번을 하면서 이제 매출이 점점 생기다가 붕 뜨는 이런 케이스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고 뭐 MAU가 됐든 뭐 레베뉴가 됐든 뭐 하키스틱 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로스에 집중을 해라 이런 것들 굉장히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을 봤는데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없어요. 정말 손에 꼽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이렇게 내려가다가 포인트인가? 뭐 하여튼 뭐 내려가다가 어떤 인덱스를 받고 빨리 인수가 되는 케이스는 봤어요. 뭐 그러면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에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이제 매각한 케이스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자기 막 매출이 갑자기 증대돼서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만을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케이스가 파란색 케이스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뭐 일반적인 케이스가 보시면 캐시가 보통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한 2배 정도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뭐 보통 뭐 1.5배, 2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런웨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항상 더 짧게 돼 있어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꼭 일어나고 과감한 투자를 한번 해볼 때도 있고 일반적으로 매출이 또 예상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돈이 떨어지면 당연히 저희는 투자를 받는 거 말고는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투자금을 받아 시작을 했고 자생 능력을 충분히 키우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에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스타트업도 있어요. 이렇게 투자를 받고 손실이 나는데 계속 투자를 받고 손실이 나는데 투자를 받고 기사에도 굉장히 많죠. 뭐 어떤 회사가 매년 막 적자를 뭐 얼마나 기록을 하는데 또 이번에 뭐 어디 뭐 800억 유치를 했다, 1000억 유치를 했다. 근데 이런 케이스는 제가 표현하기로는 되게 하이프트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타트업, 뭐 대표님들이 그 전에 엑시트를 여러 번 경험한 어떤 그런 스타 플레이어라든지 뭐 어떤 구조가 굉장히 이제 되어 있어서 모든 관심을 받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케이스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없어지면 투자 받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랬으면 더 좋겠지만 저희 기준을 들게 저희는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저희는 제가 무슨 뭐 그런 뭐 스타 플레이어도 아니었고 사실은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투자받기가 더 어려워요. 첫 번째가 투자받기가 제일 쉬워요. 물론 첫 번째 투자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두 번째 투자 받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케이스가 더 많아요. 물론 쉽게 생각하면 이걸 했으니까 이만큼 했지라고 했는데 시리즈 A를 받고 그 다음에 A를 또 받거나 B를 못 받아서 조금 줄일 때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되냐? 런웨이를 확보를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와 우리가 2년 정도 런웨이를 생각을 했는데 1년을 해봤는데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물론 1년 안에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가는 길이 맞을까라고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몇 개월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리 늦어도
사실 6개월 정도가 확보가 안 됐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어느 정도의 피벗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게 굉장히 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맞다, 뭐 이게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6개월 전에만 사실 피벗을 하고 픽스드 코스트를 줄이고 나간다라고 하면 사실 6개월이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6개월을 그냥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사실 뭔가를 빡세게 다시 6개월 만약에 이렇게 되면 팀원들도 모티베이션 레벨이 굉장히 떨어졌을 거예요. 우리 이거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아까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거 맨 땅에 헤딩만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플랫폼을 완전히 0으로 만들진 않겠지만 계속 투자를 뭔가 하는 것보다 지금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뭔가 다른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너무 작은 확률에 기업의 미래를 거는 거는 저는 정말 최악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팀원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어떤 그 회사의 미래가 있는데 정말 우리 3개월 안에 뭔가를 꼭 하지 않으면 뭐가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긍정적인 분들인데 그분들이 봤을 때도 확률이 낮은 거는 엄청나게 낮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우라고 하면서 좀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피벗을 했고 뭐 저희도 어떤 식으로 고민을 했는지를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많이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라고 하지만 뭐 제가 계속 피벗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회사들이 사실 다 피벗을 한 회사들이에요. 저도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피벗을 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해외에는 어떤 사례가 있지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회사들이 다 피벗을 했더라고요. 심지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셜 데이팅 업체였어요. 근데 그래도 그 프로필을 영상으로 올려야지 뭐 돈을 받고 매칭을 시켜주는 소셜 데이팅 업체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유가 왜 나왔는지 그래서 유튜브라고 적구나라고 이제 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회사도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용자들이 오히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기술이 있었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뭐 AVI 파일이나 뭐 이런 MP4 파일을 올렸을 때 이제 유튜브 처음 했을 때는 이제 플래시로 이제 이런 것들을 렌더링해서 재생하는 이제 웹에서 바로 플레이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어떻게 보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한 케이스였는데 그냥 아예 영상 재생하는 플랫폼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이제 됐고요. 뭐 슬랙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하지만 소셜 게임 업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셜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그 소셜 게임 내에서 사용자들끼리 어떤 채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게임은 막상 좀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이거 자체를 하나의 협업 툴로 사용을 해보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룹폰도 그렇고 옐프도 마찬가지고 셔피파이도 그래요. 뭐 옐프도 원래는 이런 리뷰를 해주는 회사가 아니라 친구들한테 내가 음식점 여기 이런 거 후기를 그냥 전달해주는 뭐 이것도 그때 소셜이 한창 또 유행이었기 때문에 2013년 4년 뭐 이때 이렇게 했다고 뭐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아는 친구 회사에 피벗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마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글로우라는 회사예요. 이제 글로우라는 회사인데 이 친구가 여기 창업자가 그 맥스 레비친이라고 이제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에요. 엄청 이제 업펌이나 뭐 슬라이드나 이런 것들도 같이 창업을 하고 이제 글로우도 같이 창업을 제가 알기로 13년인가 아마 창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근데 지금 보면 이제 HVF 랩스라고 하는 건 이제 맥스 레비친이 만든 어떤 개인 투자 회사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안데르센 호로비츠한테 60억, 70억 가까이 하고 파운더스 펀드는 이제 뭐 페이팔 창업자니까 해서 받았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안데르센 호로비츠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 가장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회사죠. 굉장히 유니콘 기업도 많이 발굴을 해내고 여기서 투자를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명한 회사였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1년 만에 뭐 지금 없었지만 이제 한국의 포메이션 8이라는 회사에서 거의 200억 가까이 투자를 유치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전에 제가 너네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라고 했더니 생리주기 앱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무슨 여자 그거 퍼틸리티 앱이 무슨 그렇게 200억씩 투자를 받냐라고 했는데 저희랑 굉장히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굉장히 영감을 좀 많이 받았던 회사인데 우리는 예전에 이제 페이팔이 금융을 혁신한 것처럼 보험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싶어. 왜냐하면 근데 이제 MVP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그
난임 문제를 해결하고 난임에 대한 보험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필요했고 우리 보험사의 가장 첫 모델은 이런 보험 상품을 만드는 게 첫 모델이어서 우리는 이제 보험 시장을 진출할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대만인가 막 그쪽에 보험사 라이센스까지 거의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14년 투자를 받고 아직도 어쨌든 잘 하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 보면 보험은 굉장히 많이 접었어요. 대신에 여기에서 유저들끼리 엄청나게 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어요. 어떤 난임 문제라든지 아기를 키우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보면 제가 알기로 거의 몇백만 유저들이 매일매일 여기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여기에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맥스 레베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그런 시리얼 앙터프로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속 성공을 계속하는 그런 창업가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성공을 하는 법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들었어요. 이런 친구들도 처음에 생각했던 사업 모델이랑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고 대신에 조금 더 이제 여유로웠던 거는 이제 투자를 많이 받았고 조금 더 이제 여유로운 환경에서 할 수 있었던 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스타트업에서 저는 피벗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피벗을 안 하면 제일 좋겠죠. 뭐 모르겠어요. 삼성전자가 예전에 다른 것 만들다가 이제 휴대폰을 만드는 것도 큰 피벗이라고 할지 잘 되다가 더 하는 거는 신사업이고 뭐 안 되다가 하는 건 피벗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회사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야 되고 어떤 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는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보험 업계에서는 짧게 했지만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그래도 한 4년 5년을 계속 보험을 보다 보니까 아까 그런 생각의 여정 끝에 이제 물건을 안 받고 사람들한테 먼저 돈을 빌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사실 이게 일본의 캐시라는 비슷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는데 한국은 조금 이런 유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혹시 물건을 우리한테 돈을 빌리고 안 보낸다든지 알고 봤더니 뭐 롤렉스를 맡겼는데 가짜 롤렉스를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보험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이제 재보험사를 구해 와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 중고 사기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률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보험을 만들어서 이제 보험사를 계약을 하고 뭐 물건이 훼손되거나 도난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험을 처리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들을 다 보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내년에 이제 P2P로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 보는 것보다는 유저들이 어떤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해칭하는 것들을 이제 기존에 있던 보험으로 많이 했고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지만 이제 그 사람이 그때 사진 찍었던 거에 대한 것들을 보험사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돼요. 야 A라는 사람이 그때 보험료를 이거를 찍은 게 맞아?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또 저희가 작년에 어떤 블록체인 청구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제 보험사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제출하는 순간 휴대폰에서 촬영됨을 증명을 하고 언제 찍힌 것들, 어디서 찍힌 것들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서로 조율할 수 있게 하자. 그럼 보험사나 이제 재보험사가 야, 이 유저가 안 보냈다는데 진짜 이 유저가 이때 찍은 거 맞아?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저희도 편하게 증명할 수가 있고 유저도 편하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뭐 팀 내부의 컨센서스, 팀의 내부의 컨센서스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 하는데 피벗을 하면 이게 뭐 이렇게 밝은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처럼 이제 명확한 KPI가 내부적으로 설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회사의 런웨이 확보는 뭐 컨센서스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컨센서스를 뭐 이뤄서 우리가 런웨이를 확보하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제 피벗을 할 때쯤이 되면 우리가 회사가 좀 피벗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좀 자연스러운 다운사이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인할 때 나는 예를 들면 웨어러블을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하면 뭐 하드웨어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나는 여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퇴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다운사이징이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결국 피벗을 하는 과정이 그냥 이제 글로
표현하는 것도 피벗을 하고요,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든 시즌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서 같이 지냈던 멤버들한테 어떻게 컴pen세이션이 될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같은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지,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남아 있는 팀원들이 누가 남아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피벗을 할 때 그냥 물론 회사의 어떤 그 리소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리소스는 휴먼 리소스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만 명확하게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컨센서스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아이디어였던 게 아니라 팀원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이 더 밝겠네, 우리의 스킬들을 이렇게 쓰면 이쪽이 더 밝을 것 같다라고 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피벗을 마지막으로 뭐 랩업을 하면 이런 어떤 유저 베이스 기존에 있던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뭐 이쪽으로 좀 피벗을 하면 좋겠다라고 되고 있어서, 저는 이 피벗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꼭 실패를 해서 이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절대 피벗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리즈 A 이후에 회사가 자생 능력을 확보해야 되는 거는 어떤 능력으로 뭐 외주를 띄던 뭘 하든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이 자생 능력을 확보하는 게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냉정하게 검토를 해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꼭 갖고 있는 우리 그런 어떤 리소스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미 쌓아놓은 자산들이 다시 쌓기에는 굉장히 뭐 유저 베이스라든지 기술이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자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을 통해서 피벗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발표 했고요. 뭐 질문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나중에 저희 뭐 이메일이나 이렇게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